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현금을 모으면 반드시 왕창 떼돈 벌 기회가 옵니다. 1억으로 60억을 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어서 세계 경제위기나 경제공황이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제위기가 터지거나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부동산과 주식 등 위험자산 폭락으로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현금이 없이 여기저기 문어발처럼 주식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대출이 많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8808 전화 주십시오. 무조건 현금 모아라. 왕창 떼돈 번다. 자, 부자가요, 뭐 따로 씨가 있거나 태어나서부터 부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자기 학이 나름이고요. 위기 때 생각보다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자, 이거 보세요. 정말 멋있는 건물인데, 자, 내가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런 걸 왜 관심 가져? 그게 아니에요. 자, 나이가 들었어도 또는 돈이 적어도 기회는 오니까 희망을 꼭 이어가세요. 여기 보세요. 떼돈 벌 기회가 3번은 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자체가 폭락일 경우,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부동산은 사이클상으로 떨어지면 반토막 날 수도 있다. 대세 하락, 하락장 2년에서 5년 빠지면 안 떨어진 건 30%, 많이 떨어진 건 60% 해가지고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이 폭락장에 이걸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요, 일단 많이 빠진 금매, 기존 아파트의 금매. 두 번째는 이제 분양권 미분양. 즉, 이때는 뭐 미분양이 넘쳐나겠죠. 금매가 많이 나오고 집값이 50% 떨어지면요, 다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갈아타기. 또는 1+1, 갭 투자 또는 실거주, 여기에다가 뒤에 일은 분양이나 분양권 미분양 이렇게 하나 더 잡을 수도 있다 이거죠. 실거주가 폐지됩니다. 하락장에는. 그래서 갭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돈이 적은 사람들은 갭 투자 적극적으로. 지금 상투장에서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빚투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빚투자해도 괜찮아요. 폭락장에는. 그리고 상급지 아파트를 잡으세요. 자꾸 자기 돈에 맞춰서 하급지를 잡지 마시고. 자, 두 번째 돈 벌 기회는 금융위기 후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제 아까 사이클로 부동산 폭락됐죠. 부동산, 이제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주식, 가상화폐. 먼저 주식은 약 3배 정도 벌 수가 있다. 삼성전자나 또는 펀드 들어보셨죠? 자, 또는 레버리지라고 있어요. 상승장에 먹는 ETF. 이 셋 중에 하나인데 다른 거 어렵다 그러면 삼성전자 또는 펀드만 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동산은 갭 투자. 폭락장에는 주식보다 그래도 부동산이 최고죠. 아파트. 자, 아파트는 갭 투자를 잘하면 5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식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장소는 서울이고요. 또는 서울 인접지역. 상급지. 이런데 많이 떨어진 아파트. 이걸 잡으세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 2억이면 잡잖아요. 그러면 5억이 10억으로 가고 15억까지 뛰어요. 신고가 찍으니까. 그러면 2억 갖고 10억을 먹잖아요. 딱 5배 벌었네요. 자, 이제 비트코인 3배에서 10배까지 비트코인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유추해봤습니다. 1000만 원까지 떨어진다. 자, 1000만 원 이내에 매입하면 결국 6천만 원, 현재 금액인 6천만 원까지 회복만 해도 6배, 5배 벌죠. 그쵸? 자,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전에 해야 할 것. 이번에는 금융위기 터지기 전, 지금이 금융위기 터지기 전이죠.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이때 달러를 미리 투자해 놓으면 금융위기 터지면, 자, 1달러가 현재 125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위기 시에는 1600까지도 가요. 그러면 얼추 봐도 25%나 30% 정도 뛸 수 있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으면 한 10%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가 안 터졌으니까. 터지면은 1600까지 가고. 금도 비슷해요. 자, 만약 금융위기 터지면 30%. 1g당 지금 네이버 시세로 75,000원인데, 자, 금융위기 때는 11만원. 30%. 그리고 금융위기가 안 터지면 역시 10% 손실 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원화, 현금의 3배. 뭔 말이냐면, 현금을 저축을 하라 이거예요. 금융위기 전, 지금은 해야 할 일이. 현금 보유야, 현금 보유. 달러를 갖고 있든 우리나라 돈을 갖고 있든. 자, 경제위기 때 투자하면 되겠죠. 이제
현금 투자로 경제위기 전과 후에 얻는 수익률. 자, 이거 보세요. 달러 금이익. 자, 2022년 경제위기. 만약에 지금 투자를 했다.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30% 정도 돈을 벌 거예요. 원이 이만하죠. 그런데 이제 경제위기 전에 투자해야 할 것은 달러와 금이에요. 만약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 분명히 경제위기 후라고 했어요. 그럼 경제위기 후라는 말은 언제를 말하느냐? 바닥을 생각해야 돼요. 코스피가 2600에서 2500 되는데 그게 무슨 바닥이 아니잖아. 대략 코스피 지수 900부터 한 1200 사이. 얼추 그 정도가 바닥이에요. 그때 투자하시라고요. 뭘? 주식 투자하세요.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든 펀드를 잡든. 그러면 2026년 정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제 떨어졌다가 그러면 3배 정도로 증가할 거예요. 3배. 1억 투자하면 3억 정도로.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위기 후에 얘도 버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지냐에 따라서 올라갔을 때 상승 차익이 생기겠죠. 약 3배에서 8배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원이 더 크죠. 이렇게 많이 버네요. 26년에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이렇게 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수익.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아파트 아마 반토막 나겠죠. 금융위기 터지면 무조건 반토막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게 되면 2배. 갭 투자를 잘 활용해서 상급지 아파트를 사면 10배까지. 얘는 경제위기 후에 투자하는 거고 또는 사이클 하락으로도 투자해도 돼요. 결론적으로 경제위기 전에는 달러 금 투자로 30% 벌고, 자, 경제위기 후에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각각 3배 또는 3배에서 8배. 아파트가 제일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게 네모박스를 해놓은 거예요. 갭 투자를 제대로 지르면 10배까지 번다. 그리고 제일 안전한 게 이 중에서 누구 같아요? 아파트죠. 자, 이제 1억으로 최대 60억까지 벌 수 있는 모델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 유명한 모델이에요. 자, 코스피 지수가 대략 2,500 이상이다. 그럼 평상시를 뜻해요. 또는 이제 뭐 준금융위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평상시. 지금 2,500 넘었잖아요. 3,300까지 갔지만 2,60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6,70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박스권에서는 연습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인버스라는 게 나와요. 코스피 떨어지면 먹는 게 인버스, ETF 인버스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올라갔을 때 먹는 거. 개별 종목도 올라갔을 때 먹죠. 삼성전자 같이 개별 종목도. 펀드도 올라가야 먹죠. 올라가면 먹는 ETF가 레버리지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면 인버스,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건 좀 어려워요. 자, 2,500에서 2,000까지 이걸 인버스. 자, 이 사이를 준금융위기라고 하는데 이때 연습한 걸 바탕으로 인버스 1 곱하기를 투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코덱스 인버스 이게 가장 유명해요. 거래량이 많으니까. 자, 이거 투자하게 되면 하락장에 1배에서 2배 먹습니다. 그 다음에 1,000, 2,000 밑이 붕괴됐다. 그러면 완전 금융위기에 더 가까워요. 이때는 또 역시 하락장 곱하기 2를 하세요. 1,900에서 코스피 1,100 사이에.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라고 그 상품 이름이 있어요. 2배로 더 먹는다는 뜻이에요. 2 곱하기는. 자, 이렇게 먹게 되면 3배까지, 원금 3배까지 불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거 보고 재빨리 한 번 더 갈아타는 거예요. 해외 1 곱하기짜리나 2 곱하기짜리. 대략 코스피가 1,100이나 1,100일 1,000일 이 사이에 하게 되면 4배까지 풀려요. 산술적으로 1억을 투자했을 때 4억이 되는 거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도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까지 빠질 줄 알았는데 1,200에서 끝났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인버스 잡으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이게 바닥이 어딘다라는 건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걸 잡아야죠. 그때는 이제 상승장, 여기 이것처럼 상승장을 잡는 거예요. 샘플로 그냥 바닥을 1,000으로 찍어준 것 뿐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올라갈 때는 대략 뭐 1,100이나 1,200대 스타트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버스를 할 게 아니라 이제 코덱스를 해야죠. 올라갈 때는 항상 코덱스나 레버리지나 개별 종목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인버스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같이. 떨어질 때만 인버스인 거예요. 도중에 올라가면 레버리지 생각도 해야죠. 자, 1,100에서 1,200. 꼭 이건 하나의 수치라고 했어요. 코스피가. 1 곱하기 하세요. 그러면 이때 4배 먹어놨던 게 또 돈을 불어가지고 5배에서 6배.
이번에는 이제 1200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회복한다는 거야. 대략 한 2500까지 막 올라갈 거예요. 그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이건 2배 올라가는 거예요. 얘하고 반대가 이거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곱하기. 얘는 떨어졌을 때 2배 먹는 거. 얘는 올라갔을 때 2배 먹는 거. 코덱스 레버리지. 무려 8배에서 16배까지 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00 코스피가 회복을 했다. 그러면 대략 이제 3300이 꼭지니까 이 사이에서는 해외 것도 한번 갈아탈만 하죠. 해외 거 레버리지 1 곱하기 2 곱하기짜리. 그러면 17배에서 20배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서 돈을 불렸기 때문에 돈을 불려서 조금만 불려도 이제는 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자, 코스피가 대충 한 3천 언저리까지 왔다. 그러면 코스피를 왜 투자합니까? 아파트 투자하세요. 왜 아파트를 투자하라고 하냐면 자, 코스피가 떨어지고 올라갈 때까지 아파트는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왜? 후발주자예요, 얘는. 느리게 가요, 느리게. 코스피가 다 올라왔어도 이제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나게 먹은 다음에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하면 만약에 20배까지 했다. 그래갖고 갭 투자를 잘하면 3배 정도만 불리면 6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 60억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실제로 이게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5억으로 자본금 투자하기. 조금 더 돈 얘기를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 5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가장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아파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젊은 분들 가상화폐, 주식 이거 망하는 건 아닙니다. 가상화폐도 비트코인 좀 좋은 것 해야 돼요. 이상한 가상화폐는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은 언제 휴지 조각 될지도 몰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우량주를 해야지. 막 쓰레기 같은 거 하게 되면 진짜 휴지 조각 되겠죠. 자, 네 번째 돈 벌 수 있는 건 달러금입니다. 자, 5억 가지고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파트예요. 물론 가상화폐가 더 떨어지면 얘가 더 벌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서울 아파트 폭락장이라든가 경제 위기 때 이걸 투자하게 되면 자, 서울 아파트가 반토막이 났다. 경제 위기로. 그러면 30억 아파트가 15억이 되겠죠. 그러면 15억 아파트를 얼마 주고 갭 투자가 가능할까요? 새 거라면 5억이면 잡아요. 5억으로 15억짜리 갭 투자. 그러면 이제 15억 아파트가 30억이 15억으로 떨어졌는데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45억으로 갑니다. 15억 더 올라가는 거죠. 30억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5억 가지고 이거 보세요. 15억에서 40억으로 올라가니까 5억으로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순수익을. 자,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에 말처럼 될까요? 이건 그냥 말처럼 돼요. 과거에 40년간 이렇게 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2013년에는 이거보다도 더 뛰었어요. 4억짜리, 지금 5억짜리가 25억 됐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적게 뛴 건 20억. 이해 가세요? 얘는 5억짜리가 20억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15억짜리가 45억. 압구정 현대 10억짜리가요, 지금 현재 45억 하고 있어요. 근데 15억이 45억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더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입니다. 80% 정도 폭락을 예로 잡았어요. 얘는 얼마나 떨어질지 감이 안 올 정도예요. 그러면 현재 5천만 원 정도 되는 게 1천만 원까지 빠진다는 거고 1천만 원에 5억 원어치를 잡았어.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는 5천이나 6천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5억으로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25억까지 순수익을 벌 수가 있어요. 자, 비트코인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 경제위기 후에 아까 말했던 코스피 1000이나 1200 바닥에서 삼성전자를 그냥 몰빵해도 돼요. 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은 얘가 망할 리가 없죠. 자, 코스피 60% 정도 폭락을 해서 2700이 1000까지 내려왔다. 삼성전자 9만에서 3만으로 지금 빠졌다 이 말인데 3만에 잡으면 9만까지 올라갑니다, 결국은. 그러면 5억이 10억 순수익 변한 거죠. 5억이 10억으로 가니까 10억 번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달러나 금은 경제위기 전에 아까 하라고 했죠. 경제위기 터진 다음에 이거 하면 안 되죠. 꼭지죠, 꼭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거 하기 딱 좋아요. 다만 손실도 볼 수 있어요. 경제위기가 안 터지면. 이제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해야 돼. 자, 그 경제위기 터지면 3배 벌고 경제위기 안 터지면 좀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10% 손해. 올라가면 30% 이익. 자, 달러 1200에 투자하면 경제위기 터지면 1600. 먹네요. 30%. 달러 수익이 5억 투자하게 되면 1.6억 순수익. 자, 금도 75,000원인데 현재 이걸 투자하면 경제위기 때 10만 원 넘길 거예요. 11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략 1.6억 순이익.
물론 주식이나 비트코인, 서울, 아파트에 비해서는 별로 먹지 못하지만 얘는 먼저 먹고 나서 이걸 경기 위기 후 나중에 투자하는 거니까 쌍끌이도 가능하죠. 자, 이제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자, 부동산, 코인, 주식, 달러 투자 수익률. 여기 보시면 자, 이게 현재 여기입니다. 이게 빠지게 되면 뭐 금융위기가 터지든 또는 그냥 사이클로 빠지든 이 정도 빠질 거예요.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회복을 하고 이렇게 우상향 여기까지 가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우상향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5배. 갭 투자로 2억 투자하게 되면 순수익 10억.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3억이면 5배면 3, 5, 15. 15억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갭 투자로 3억이면 대략 거의 10억짜리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7억짜리 정도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갭 투자 3억이면 아마 한 7, 8억짜리, 8억짜리 정도 잡으면은 걔가 5배의 수익을 안겨준다. 자, 이제 비트코인은 3배에서 10배. 실제로 여기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이거 지금 200만, 100만, 200만, 300만이었어요. 2016년에. 그게 지금 그 100만 밖에 안 됐던 게 지금 여기 6천만 원 넘긴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빠질 것 같고 대략 그냥 1000만 원까지만 빠진다 생각하면은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이 1000만 원 빠진다. 그러면 6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스닥을 한번 해봤어요. 나스닥으로 한다면 4배 먹습니다. 왜냐하면 2500까지 떨어지면 한 1250 잡고 얘가 쭉 내려가면은 5배 떨어지는데 다시 또 회복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회복만 해도 4배나 5배 먹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먹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달러 보면 여기 12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1280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1200 한 50, 40 왔다 갔다 하죠. 자, 이게 금융위기 터지면 이게 미국 발효 금융위기 때는 1600 갖고 그 다음에 외환위기 때는 2000을 갖거든요. 대략 한 1600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먹는다. 자, 이제 금융위기 과정을 보면 가계대출, 금융기관, 기업대출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몰라요. 가계대출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돼요. 그러다가 금리 인상이 계속 되면서 채무가 적체되고 소비도 감소되고 3단계 대출 이자 적체 개인이 파산을 일으킵니다. 결국 가계대출을 많이 받아갖고 파산. 그러면 금융위기 불안 또는 금융위기나 금융불안이 되겠죠. 그리고 금융기관 두 번째 리스크관리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원리금 상환을 안 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요.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서 건전성이 악화돼요. 은행들이. 그래서 은행도 파산을 합니다. 금융위기가 터지겠죠. 자, 이제 기업대출, 담보 및 보유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 인상 채무가 쌓여요. 성장도 악화되면서 기업이 투자 유축이 되고 기업 도산이 돼버리면 역시 금융위기, 금융불안이 터져요. 당연히 집값하고 주가는 폭락하겠죠. 자, 이제 부동산은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떼돈을 법니다. 자, 부동산에서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해볼까요? 부동산에서 중요한 건 핵심 요인 타이밍입니다.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지금부터 5년까지를 봐라. 꼭 2, 3년 후를 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몇 년 빠질지는 모르지만 아마 몇 년, 2, 3년은 빠져야 반토막이 나지 않을까 해서 2, 3년을 보라는 거고 저는 지금부터 5년간 계속 즐겁게 관망해라. 두 번째, 입지를 골라야 돼. 입지. 자본금보다 항상 상급지를 눈여겨봐야 돼. 왜? 떨어진 다음에 잡는 거니까. 알았죠? 항상 이 순서대로 강남, 서울, 신도시, 경기도, 광역시, 지방. 그래서 강서, 신경, 광치 이 순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이게 안 좋으면 안 돼요. 물건이 좋아야 돼. 물건이. 반드시 대단지 아파트로만 하세요. 엉뚱한 거 하지 마세요. 꼬마 빌딩이나 대단지 아파트로만. 그 다음에 교통, 핵심, 중심. 그리고 비주택이고 비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거나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조심하시라고요. 네 번째, 호재를 봐야 합니다. 호재는 반영 정도가 중요해요. 부동산 흐름 속에서 판단하세요. 자, 앞으로 이제 GTX가 생기거나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것들은 더 가겠죠. 폭락장에 잡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가요. 5위, 개인 상황. 본인의 자본금, 연봉, 저축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자, 이런 게 갖춰졌다면 웬만하면 공격적으로 하세요. 알았죠? 갭 투자를 한다든가 빚 투자를 한다든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회비용입니다. 거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물론
논리적으로는 거주 목적이야죠. 투기를 조장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건 본인 생각이고 투자 목적으로 해야 바운다리가 넓어지고 투자 수익이 높아지는 거지. 본인은 여기에서만 집을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좋은 집이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봐야 좋은 집이 있지? 자, 이번에는 평상시 금융위기, 준금융위기를 평가해 드릴게요. 지금은 평상시일까요? 준금융위기일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주식 악, 코인 악, 부동산 악, 자산 대폭락 공포의 엄습. 평상시는 코스피 2500 이상, 환율 1200 이하. 그러니까 지금 2500 넘었으니까 지금은 평상시와 약간 준금융위기에 왔다 갔다 하는 선이에요. 이해 가셨죠? 환율도 1200, 환율은 1200 이상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평상시 끝자락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 다음에 준금융위기라는 것은 코스피가 2000에서 2500. 사실상 금융위기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죠. 2500이 붕괴되면 위험하다고 보세요. 환율도 1200에서 1300. 지금 현재 환율은 여기에 들어가 있죠. 환율로 따지면 지금 준금융위기예요. 코스피로 따지면 아직은 준금융위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금융위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달러, 금, 은, 박스권에서 투자해가지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자, 금융위기는 언제를 말하느냐 꼭 정해진 건 없어요. 그지만 코스피가 갑자기 2000 이하로 붕괴된다 그러면 금융위기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뉴스에서 금융위기입니다 하고 순진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본인이 판단해야지. 환율은 1300에서 1800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자, 하락장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고 상승장에는 삼성전자라든가 레버리지를 투자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는 아까 제가 그 60억 버는 단계 보여드렸죠. 여러분 숙지하세요. 자, 여러분들 경제위기 시에 예산 자산 가치 주가 코스피 위기 때 1000까지 간다. 마이너스 70%. 이거 꼭 외워두세요. 거의 이 정도로 간다라고 조금 예측은 해놓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그냥 예측한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내보면 이 정도 간다는 뜻이에요. 나스닥은 위기 때 2500으로 많이 해요. 코스피보다 더 빠지네요. 85%나. 그리고 비트코인은 경제위기 때 6만 달러에서 8천 달러까지 엄청 많이 빠지죠. 자, 지금 현재 3, 4만 달러? 자, 80% 정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아파트 경제위기라든가 또는 폭락 사이클로만으로도 반토막 난다. 근데 아파트 아닌 것들은 아파트보다 반절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대신에 덜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달러 보실래요? 달러 경제위기 때 현재 1265원인데 이제 경제위기가 되기 전에는 1170원. 근데 경제위기가 터지면 얼마까지 간다? 1600원. 금 현재 1g당 75,000원입니다. 경제위기가 터지면 11만원까지 간다. 역시 30% 정도 먹는다. 자, 이제 IMF 세계 대위기 징조 하고 정리할게요. 자, 코로나 팬데믹 부동산 주식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항상 이런 것이 금융위기의 사단이 되잖아요. 두 번째, 미국 금리 인상과 긴축 재정이 경제 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과 주식 거품이 붕괴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중국 경제 침체도 문제입니다. 봉쇄되고 부동산이 붕괴되면 중국도 경제 위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러시아 디폴트가 러시아 스스로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제 위기를 부채질합니다. 왜? 공급망 부족, 원유라든가 원자재 이런 것들 급등, 세계 불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잖아요. 원유, 원자재, 곡물은 폭등하면서 경기는 침체하니까 세계 경제의 침체, 주요국, 신흥국 어느 나라가 됐든 도미노식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혹자들, 경제학자들은 이미 이렇게 시침은 경제 위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의 재화는 10년 단위로 본다면 상승과 하락이라는 것이 없고 폭등 아니면 폭락일 정도로 널뛰기가 아주 심합니다. 현금이 적더라도 위기를 맞아 이러한 롤러코스터를 잘 타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